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본 명령 중에 산술 연산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PLC가 산술 연산 명령은 다 가지고 있고요. 어렵지 않죠. 일단은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수 16비트 바이너리 16비트 덧셈 뺄셈은 그냥 부동호를 사용을 합니다. 덧셈 뺄셈. 근데 앞에 P가 붙은 거 붙지 않은 거의 관계는 플러스는 계속해서 연산을 하고요. 온이 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산을 하고 P가 붙어 있는 거는 한 번만 연산을 합니다. 네, 다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M제로 신호가 있을 때 F8번 플러스 D0 이 연산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K1 D0 이렇게 2양 연산자요. 지금 보시면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앞에 건 소스고 뒤에 있는 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다시 넣는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여기가 소스가 1값이었고요. K1이었죠. 소스가 1이었고 데스티네이션이 D0였죠. 그러면 이렇게 D0하고 이게 D0니까요. D0하고 D0하고 2를 더해서 다시 D0에다 이렇게 넣겠다는 식입니다. 일씩 증가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플러스 P K1 D1을 하면요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위에 거는 매 스캔마다 명령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 스캔 타임마다 일씩 증가를 하는 거고요. 밑에는 온이 되어 있지만 펄스로 상승 펄스 될 때, 즉 M0 값이 0에서 1이 될 때 한 번, 0에서 1이 될 때 되는 순간에 한 번만 연산을 하기 때문에 D1의 값은 일씩만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위에 거는 이렇게 매 스캔마다 올라가죠. 근데 이제 스캔 속도가 100mm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P 연산자가 붙은 거와 안 붙은 거의 차이는 펄스 한 번만 연산을 하냐, 지속적으로 연산을 하냐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항이 두 개일 때 연산자고 세 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로도 되고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Shift F7번을 이용한 거하고 그건 M0 한 거하고 그냥 더하기 해서 D0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실제 스텝수 CPU가 계산하는 순서 계산하는 양을 보면 위에 있는 코드가 한 코드가 더 많습니다. 위에 있는 게 하나 더 많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M0의 상승 펄스를 2스텝을 먹습니다. 여기서 1스텝을 먹고요. 뒤에는 똑같고요. 뒤에는 지금 보시면은 명령어가 똑같이 3스텝을 먹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요 상승 펄스가 2스텝을 잡아먹기 때문에 연산 속도면에서는 이제 요게 낫습니다. 근데 속도면에서는 요게 낫습니다. 요게 2스텝을 먹기 때문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승 펄스를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걸 쓰는 거고요. 예전 지벤스 계열도 원래는 상승 펄스 이런 게 지원이 안 됐고 그냥 끝에 쪽에 이렇게 펄스 명령어로 많이 지원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보통 위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동작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M0가 온 하면은 지금은 지금 초기값이 안 됐죠? 일단 초기값 시켜놓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0만 늘어놓고 이것도 D1 값도 0으로 리셋하고요. M0가 0이었다가 1이 되면은 두 개 다 똑같이 값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1이 될 때
하나씩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결과는 똑같은데 실행 속도 면에서는 밑에 게 원 스텝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우선시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더하기는 그렇고요. 빼기도 뭐 똑같죠. 빼기도 어려운 게 아니죠. 뒤에 있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고요.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에서 소스를 빼서 데스티네이션 저장을 한다. 뭐 이런 뜻이죠. 두 개일 때는요. 그래서 만약에 빼기를 했다. 그러면은 D0에서 1 빼서 D1에 넣는 거죠. 이제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돌려보면은 이제 D0 값이 좀 아까 하나씩 해서 4까지 올라가 있고요. 동작을 시킬 때마다 1씩 빠져서 D0에서 1씩 빼서 다시 저장을 하기 때문에 1씩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32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설명만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가 직접 하나만 풀이를 해볼까요? 이게 더블 플러스다. 앞에 있는 D는 더블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명령어 도움말에도 이제 32비트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더블 플러스에서 D0 했으면 D1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그 디바이스를 하나 썼으면 디바이스에 플러스 1 한 번지까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32비트 연산자는 그렇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요거 D0 썼으면 D1을 쓰는 게 아니라 D1이 이 앞에 묶여 있기 때문에 D2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D3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D3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D4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만약에 지금 이제 D0 값이 32비트로 처리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안 보이고 이제 플러스 값이 보인 거고요. 32비트이기 때문에 32767을 넘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로 놓으시고 뭐 120, 100점만 5만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D2에다는 뭐 6만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두 개를 더하면 D4에는 11만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항상 얘기를 하는 좀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16비트 곱셈 나눗셈인데 앞에가 다 16비트 메모리인 거죠. 근데 데스티네이션은 32비트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유는 값이 원체 이제 커지기 때문에 16비트 메모리 안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치는 32비트 메모리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게 그냥 F8번 곱하기 D0하고 D1하고 곱해서 D2에다 넣었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여기는 16비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곱하기도 다 되죠. 앞에 뭐 했으면 400을 써도 됩니다만 D0 값에다가 뭐 1, 2, 3, 4를 넣어놓고 뭐 더 할까요? 만까지는 되니까 1, 2, 3, 4, 5를 넣어놓고요. D1 값을 2값만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바로 곱하기가 돼가지고 24,690까지 됐는데 문제는 다음 만약에 프로그램 할 때 굿나잇 체인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할 때 만약에 8번 D3를 안 썼다고 해서 K3을 D3에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16비트 16비트 메모리를 곱했을 때는 결과치를 32비트에 저장을 하는데 이 32비트란 얘기는 D2하고 D3까지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D1 값이 커지게 되면 6만 값을 넘겨보면 지금 앞에가 그러니까 뭐 한 5만 곱해도 26만 넘어가죠.
5를 입력해보면 1, 10, 100, 1000만. D3까지 가려면 좀 더 커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3을 넣지 않았는데도 지금 D3의 값이 올라오는 게 볼 수 있죠. 이게 값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D3, D2 메모리하고 D3를 같이 보는 거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3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이라는 메모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곱하기 할 때는 그 점을 주의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눴을 때는 그 다음 메모리에 나머지 값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나누기라고 한다면 D0, D1을 나눠서 D2에다 넣었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D3에는 나머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을 넣고요. D1에다가 3을 넣으면 지금 이제 컴파일이 안 돼서 그런데 Shift F4번 이렇게 하면 이제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겠죠. 그럼 나머지는 D3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D0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지금 16비트 지금 요 D4는 아까 다른 값이고요. 요 아래는 상관하지 마시고 위에 10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요거는 아까 이전에 있던 곱하기 값의 어떤 쓰레기 값이고요.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지금 계산된 게 보여지는데 D3 메모리가 사용이 되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짤 때 D3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하실 때는 이런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일단 이 16비트 연산자를 설명을 드렸고요. 16비트 근데 뭐 32비트까지도 다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32비트 덧셈 뺄셈 덧셈은 상관이 없고 32비트 곱셈 나눗셈 할 때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도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32비트 곱하기인데 이게 64비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더블 나누기를 할 거다 그러면은 더블이니까 D0니까 D1을 쓰면 안 되겠죠. D2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D0, D2, D4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F3, F4 그래서 값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요. D0에다는 1000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D2에다는 3값을 넣을 거고요. 더블로 넣어야 되죠. 더블로 3값을 넣을 거고요. 그럼 이제 몫이 333이 나왔는데 이게 D4하고 D5까지가 몫이고 6, 7은 메모리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D0, D1이 하나고요. 그리고 D2, D3가 32비트 메모리를 다 차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D4, D5가 목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D6하고 D7, D6하고 7번이 나머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7번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그냥 16비트, 32비트 사칙 연산은 크게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